어떤 야생 식물이든 자기 원하는 위치로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나무를 정형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형외과 뭐 이런 정형 그건데, 정형한다고 그러는데, 정형하는데 나무를 가지고 정형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가 가지치기가 있어요. 가지치기가 있고, 두 번째가 철사거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나 식물, 우리 하초리는 마찬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햇빛과 자기 위치에 맞춰서 지 모양을 멋있게 만들어 나무. 통상적으로. 그건 어떤 원리냐면은 햇볕이 잘 안 들어오는 데는 잘 안 커. 햇빛이 잘 들어오는 데는 잘 크고. 그래서 지 모양을, 자연적인 모양을 나무가 다 만들게 돼 있다고. 근데 그 중에 아주 뭐 희한하게 이렇게 해서 바람 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잘 큰 자연적인 멋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재라는 거는 그렇게 큰 자연적인 나무를 추구하는 거야. 그런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그런 나무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만들어주는 게 방법이 가지치기 해주고 철사거리 해주는 거야. 가지치기는 우선 이렇게 가지를 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철사거리는 가지치기보다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어, 모양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초본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은 해국이야, 해국. 그 해국이 이거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냥 이게 이제 이렇게 큰 거야, 작년에. 자,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가 철사를 아까 해국을 이렇게 해서 철사를 감아놨어.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꽃이 핀 가지는 죽어. 이거는 잘라야 돼. 이게 다 잘라서 버려야 돼. 이건 다 내년 봄 되면 겨울 지나면서 스스로 지가 다 인색을 마감해가지고 마감을 해.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 이게 이제 내년도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만 남겨서 철사를 감아준 거야. 그럼 이렇게 엉성한 것보다는 이렇게 감아주면은 내년에 봄 때 이게 뻣뻣한 것들이 이렇게 고기 있고 이렇게 해서 크겠지. 그럼 모양이 좋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생화는 사실 이런 범주인 거야. 이거는 분재가 아니야. 야생화를 가지고 철사를 걸어서 모양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생화를 이렇게 키우다가 야생화가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컸는데 이걸 더 내리고 싶다? 그럼 그때 철사를 감으면 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철사거리라는 것은 나무의 장점, 야생화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쉬운 방법이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육시킬 거는 철사 감는 기본적인 방법이 어떠냐. 그럼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 뒤에 이렇게 나무들이 이게 거의 한 7, 8년생 나무인데 오늘 이제 이걸 가지고 실습을 해. 각자. 이게 잘 부러져, 겨울이 돼서. 살살 만지는데 부러지는 거 겁내지 말고 가르친 대로만 실습을 해보시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여기 이제 2개 품종이 있는 나무를 준비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실습을 하는데 분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분재를 해서 인공적인 맛이 안 나야 돼. 제일 중요한 거. 너무 인공적인 맛이 나면은 분재도 그렇고 야생화도 그렇고 그 아름다움을 버려버린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너무 확 휘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특수한 목적 외에는 자연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자연에 가깝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인공적인 것이 가미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좋아요. 언제 그러면 이게 철사거리를 하느냐. 야생화 같은 경우에는 그 해, 1년 처음 그 해에서 그 해 지잖아. 그러니까 그 해 보려고 그러니까 가지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목화가 진행되면은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게 비대기가 와 굵어지는 시기가 오면 그 전에 풀어줘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지금 이렇게 철사를 감았잖아요. 이건 아까 조금 전에 내가 감은 건데 이게 내년 봄 지나고 한 6월 달까지는 나무가 비대 성장을 안 해. 살을 안 찌워. 나무가 굵어지는 건 뭐냐면 월동 준비하기 위해서 굵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월동 준비를 한 6월 말, 7월 달 정도부터 나무가 굵어지기 시작해. 그럼 철사를 그냥 감아 놓는다. 그럼 파고 들어가, 이게 하면서. 그래서 그 전에 풀러줘야 돼. 근데 철쭉 같은 경우에는 빨리 굵어지니까 지금 겨울에 감았으면은 비대기가 되는 그 전에 풀어주는데 이러면 소나무 같은 건 감아서 한 3년씩 놔둬도 돼. 비대 성장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소나무들은. 그러니까 나무 종류에 따라서 철사를 감아놓는 시기가 달라져요. 근데 초본류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사를 감아놨다. 이거 언제 풀느냐? 내년 봄에 이제 막 나와가지고 장마철쯤 되면은 그때 풀어줘야 돼. 그때부터 굵어지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때 풀어줘야 돼. 그냥 놔두면 요게 지금 보면 굵기가 요 정도 되는데 지금 요건 한 2배 정도 되죠. 예? 이 정도로 굵어진다고. 그러니까 철사를 감아놓으면 이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보기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풀어주면 돼, 초본류는. 그러니까 초본류는 그때 필요해서 감았다가 풀른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목본류는 나무가 비대 성장을 많이 하는 것들은 비대 성장한 그 시기를 봐서 그 시기 전에 풀어줘야 된다. 나무가 어떤 모양이 좋은 거냐. 우리가 이제 보통 분재를 기준으로 해서 나무를 보면은 밑둥이 굵고 점점 올라갈수록 가늘어져야 돼. 오래된 분재 개념은. 근데 우리가 그건 분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뭐 한 40년, 50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부터 한다고 그러면 되지만은 우리가 보통 취미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 만들겠지. 나도 이 철쭉을 10년 됐어요, 지금. 이게 10년 된 나무야. 근데 밑둥이 굵지 않고 거의 같잖아. 이게 화분에서는 이게 굵어지질 않아. 땅에다 심어. 그러니까 우리 굵은 분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키워서, 한 2, 3년 키워가지고 곡을 넣어서 땅에다 심어. 그 거름을 막 청청 둬가지고 굵혀. 그걸 뭐 40년, 50년 밭에서 굵혀. 그러면 이제 이만해져. 이 철쭉도 한 이만해져요. 밭에서. 계속 이제 비대한 그 거름을 계속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캐서 화분에다 옮겨가지고 또 손을 봐. 그래서 모양을 만든 게 분재야. 보통 산에서 캐우지 않는 한은. 근데 산에서 이제 뭐 자연적인 소나무 우리 분재 같은 건 한 10년 전에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산에 가서 캐다가 만들었어. 근데 요즘은 그거 올리면 2천만 원 이상 벌금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재배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굵게 해서 화분에다 옮겨서 분에다 자리 잡아서 또 철사거리하고 뭐 가지치기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나오는 게 분재야. 근데 그 분재 수영의 기본은 밑에가 굵고 점점 가면서 가늘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도 있고 높이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걸 모양목이라고 해요. 모양목이라고 하는데 이제 분재의 기본 모양인데 이런 모양을 이런 거 할 때도 같이 적용을 해줘. 굳지 않은 것도. 그 다음에 가지는 이건 좌측으로 이렇게 먼저 갔잖아. 그러면 1번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1번 가지. 그 다음에 2번 가지. 3번 가지는 요 뒤로 나와. 뒤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분재를 배워야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냥 기본만 나무가 어떤 모양으로 돼야 이제 괜찮으냐 하는 것을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 위에를 수관이라고 그래. 나무에 우리 관모 모르는 거 있지, 머리.
요 부분. 그래서 나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부등변 삼각형이 되게. 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등변 삼각형이 되면 되기 싫어, 나무가. 부등변 삼각형이 되게. 그리고 위에서 나무를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요 앞 전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가지가 팔방으로 뻗어 있는 거. 그러면서 뿌리 모양이 팔방으로 쫙 뻗어 있는 나무. 이게 좋은 분재야. 이게. 근데 이런 분재를 장형적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지. 그러니까 분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하다못해 뿌리가 만약 이렇게 났는데 이쪽에 뿌리가 없다 그러면은 뿌리만 붙여서 만들어. 뿌리를 어떻게 붙이는 접붙이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른 나무를 해서 접붙이기를 해, 뿌리를. 접붙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가 이렇게 나가는데 만약 여기에 가지가 안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 접붙이기 해. 접붙이기 해서 또 나오게 해. 그렇기 때문에 분재가 비싼 거야. 그런 걸.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에 나무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막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조그만 것에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에는 이걸 할 수가 없겠지. 이건 기술도 있어야 되고, 여기 뭐 접붙이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철사는 어떻게 감느냐? 철사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쭉 있다 그러면은 뭐 보통 나무가 이제 이렇잖아. 그러면 철사를 감는 순서는 우선 이걸 뭐라 그래? 주간. 줄기라고 그러지, 그냥. 줄기. 근데 이거 뭐라 그래? 가지. 줄기, 가지는 알잖아. 근데 이게 줄기서부터 감아. 감는데 어떻게 감냐면은, 여기 보면 이게 줄기죠? 네. 이게 줄기란 말이야? 줄기를 감을 때, 여기 보면 철사를 어디다 지탱을 해야 이걸 힘을 쓸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무의 길이에 보통 120% 정도 잘라가지고 한쪽을 여기다 땅에다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어서 혀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지지가 되니까 이게 안 흔들리지. 그래서 감아 올라가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줄기에는. 그 다음에 가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쌍간 나무가 있다, 두 개가. 그냥 땅에다 안 묻고 할 수도 있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쌍간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감고 이쪽 감고 그래도 그래도 힘을 쓸 수 있어. 철사 가지고 마음대로. 쌍간일 경우에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줄기를 할 때는 되게 두 가지 방법을 써. 그래서 힘을 쓸 수 있게 해서 우선 이 줄기를 감아줘.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감을 때는 오른쪽 감기, 왼쪽으로 감을 때는 왼쪽 감기라고 그래요. 오른쪽 감기와 왼쪽 감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른쪽으로 휘는 게 많으면 오른쪽 감기를 하고 왼쪽으로 휘는 게 많으면 왼쪽 감기를 하는 거예요. 방향이 올라가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올라갔냐 왼쪽으로 올라갔냐에 따라서 줄기를 감아줘.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를 감아. 가지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건 가지를 이름 붙일 때 이 책마다 다 틀리는데 보통 이제 가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 가지, 그러니까 아버지 가지라고 되고 엄마 가지, 아들 가지, 손자 가지 이렇게 해.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런 가지, 요 앞에 있는 것은 요건 엄마 가지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간 요거는 아들 가지. 아들 가지고, 여기서 나간 건 손자 가지. 근데 손자 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가지. 있어. 그래서 엄마 가지서부터 감아. 줄기를 감은 다음에 엄마 가지서부터 감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이 굵기하고 이 굵기하고 이 위에 있는 굵기가 다르겠지. 그러면 비슷한 굵기까지 여기를 감고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감아. 이렇게. 그러니까 쌍간하고 조금 다른데, 요건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다시 감 기술에 가서 밝혀줄 건데, 요렇게 감고 또 요거 요렇게 감고 요렇게 감고 요렇게 해서 감고 그러면 되겠지. 엄마 가지를 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엄마 가지를 감았어. 엄마 가지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줄기에서 엄마 가지를 감았어. 그 다음에 요건 아들 가지라고 그랬지. 네. 아들 가지는 요렇게 감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감고, 요렇게 감고, 요렇게 감고 그러면 되겠지. 아들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손자 가지, 여기 손자 가지. 손자 가지도 요렇게 하고,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근데 항상 이거와 이거 감을 때는 여기에 한 줄기에다 한 2번 정도가 걸쳐서 갈 수 있는 거리. 바로 거는 것보다는 2개 정도 걸치는 게 힘쓰기가 더 좋지. 이해가 가겠지? 네. 나중에 이제 그림 가지고 다시 설명하는데, 그런 순서로 감아준다. 순서가. 그러니까 굵은 것부터 가는 순으로 감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감는 각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감는 각도가. 이게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감는 게. 45도. 45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감는 각도는 45도면은 90도의 반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감아서 가면 된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45도 기준이다. 근데 많이 이게 좀 촘촘함에 이게 꺾이는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45도보다 더 낮게 감아도 돼. 그 다음에 감는 부위가 많지 않다면 45도 약간 크게 해도 되고. 근데 기준은 45도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이렇게 감을 때는 이제 하나만 감는 게 아니고 2개를 감는 경우도 있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하고 이쪽을 감기 위해서 2개가 여기에 걸렸지요. 여기 앞에 보면 철사가 2개지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철사가 흘러가야 돼.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나오나? X자가 나오지. X자가 안 나오게 감아야 돼. X자가 감으면 보기 싫어. 보기 싫고 힘쓰는데도 힘을 못 쓰고. 그래서 반드시 X자가 안 되게 같은 방향으로 감는다. 그 다음에 이게 감을 때에 이 강도는 어느 정도 하느냐. 이게 감을 때 빡빡하게 감아야 되느냐, 아니면 느슨하게 감아야 되느냐, 이 얘기야. 그거는 책에 편하고 실제로 보면은 그게 참 조절하는 게 이제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건데, 바늘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간격. 내가 거의 나무에 붙여서 감으면 된다. 그 강도는. 그 다음에 나무 굵기에 의해서 철사의 굵기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여기 보면 철사가 0.2mm서부터 여기 한 5mm 정도까지 있거든. 철사 굵기가. 철사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나무 굵기에, 나무나 가지 굵기에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한 2분의 1 정도 굵기 정도 쓰면은 좀 쉬워. 근데 3분의 1 정도가 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잘 어려워.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준은 3분의 1인데 보통 한 나무 굵기의 반 정도 굵기를 쓴다. 그러니까 나무 굵기가 10cm다 그러면 10cm짜리 휘기 어렵지. 근데 만약 2cm다 그러면 1cm 정도 굵기의 철사를 택해서 감으면 돼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굵기가 요 가지 같은 경우에는
굵기가 한 2mm? 아, 2cm. 어? 아니, 2cm? 2mm. 2mm. 그러니까 한 1mm 정도 굵기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는 것들은 뭐, 한 0.5mm 정도 된다 그러면 한 0.25mm, 0.3mm 그런 철사로 감아주는 거예요.